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마음치유, 세대 공감과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진행자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류연주 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텃밭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기대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텃밭 에세이 류연주입니다. 여름 햇살이 본격적으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쁜 계절의 흐름이지만 텃밭에서는 또 수확의 기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에 정성껏 심었던 잎채소들과 루꼴라, 샐러리, 그리고 고추와 토마토, 바질과 메리골드가 각각 계절의 개성을 담아서 아주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상추와 쑥갓은 초여름의 부드러움과 푸르름을 주면서 7월에 접어들면서는 꽃대를 올렸는데요.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텃밭에서 그냥 그대로 기르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멋지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루꼴라는 여전히 고소하고 매콤한 향을 더하고 있었고요. 샐러리는 시원한 향을 뿜어내면서 올 한 해 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는데요. 올해는 샐러리를 주로 한 샐러리 습을 많이 먹었는데 특히나 국내에서 마녀스프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건강식품으로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샐러리를 사람들에게 좀 나눠 주었더니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너무너무 반가워 하셨고요. 그걸 가지고 습을 잘 해 드셨다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고추와 토마토는 여전히 햇살을 머금고 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지는 윤기 나는 자태로 여름의 풍성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이제 텃밭을 시작한 지 8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 올해 제 텃밭은 누가 봐도 굉장히 견고하고 그래서 그런지 고추와 토마토, 가지들도 그 대를 타고 쭉 올라와서 아주 멋지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이 완성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참 좋았던 그런 여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질의 또 짙은 향도 요리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바질도 이번에 바질 페스토를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상당히 풍성하고 풍부한 그 향과 맛이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 드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본 작물이 하나 있는데요.
꽃을 밭에 한번 심어봤어요. 그래서 메리골드라는 것을 시장에서 1,000원짜리 모종을 사다가 심어보았는데 그 모종이 그때는 정말 제 주먹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품에 가득 찰 정도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점점점 피었다가 또 죽은 것 같이 또 이렇게 잎을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꽃이 피고 그럴 때마다 꽃송이가 자꾸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해가 되면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제가 그래서 벌들을 밭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의 하루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즐겁고 분주합니다. 그 작은 세계 속의 계절의 흐름과 수확의 기쁨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노라 존스의 선라이즈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여름 아침 텃밭 풍경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or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ooh, couldn't find it in your eyes, but I'm sure it's written all over my face. Surprise, surprise, never something I could hide. When I see we made it through another day, then I say, ooh, ooh. Throw its cover down on me again. Ooh, and if I'm right, well, it's the only way to bring me back. Ooh, ooh. 아침 햇살을 닮은 목소리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 텃밭은 생명이 들끓는 그런 무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그런 작물들.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잡초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대에서 살아있습니다. 고추는 파릇한 잎 사이에서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요.
가지는 보랏빛 윤기를 내면서 몸집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그야말로 방울처럼 맺혔는데요. 어느새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꽃처럼 예쁜 이 메리골드, 벌과 나비를 유혹하면서 화려한 색으로 텃밭을 장식합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말 반가웠던 그런 존재를 제가 텃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꿀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벌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수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붓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꽃에다가 이렇게 분가루, 꽃가루를 묻혀서 제가 인공 수정이라는 것을 좀 해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벌이 활발히 돌아다니면서 자연 수정을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열매가 유난히 많이 열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웃들과 넉넉하게 수확물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연주한 영화 1000밀밀의 주제가 1000밀밀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생명력 가득한 여름 텃밭의 기운을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표현한 선율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름 텃밭의 7월과 8월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햇볕이 뜨거운 시기에는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마가 조금 늦게 왔죠. 그래서 잡초를 캐는 일이 좀 힘들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잡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그걸 다시 또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지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호박 덩굴이었는데요. 호박 덩굴을 아래로 이렇게 뻗게 해두었더니 넓은 잎이 잡초를 눌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의 번식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미리 준비해둔 볏짚을 덮어두었었는데요. 풀의 번식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돌본 밭에서는 상추와 쑥갓, 루꼴라, 샐러리 같은 잎채소들이 잘 자라났고 신선한 기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상추는 잎이 두툼해지고 쑥갓은 향이 짙어졌고요. 샐러리는 특유한 향긋함이 피어오르고 또 루꼴라는 입안에서 고소하고 톡 쏘는 풍미를 남기면서 식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의 무대
오르는 그런 주인공들 같죠? 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울토마토와 고추인데요. 미리 수확을 하지 않으면 병충해 옮기 쉽기 때문에 좀 농부의 부지런함이 필요한 그런 작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수확하면서 또 가지마다 붙은 벌레를 손으로 일일이 다 떼어주기도 하고요.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고추가 꾸준히 열매를 맺어서 지금 매주 조금씩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고 또 남는 것은 아파트 주차장 앞에 두어서 이웃들이 좀 가져갈 수 있게 해 두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고춧가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갛게 익은 홍고추를 매주 조금씩 수확했다가 집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시들시들 말렸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말라지면은 햇볕에 이렇게 두고 본격적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 먹을 만한 그런 양으로 만들려면 올여름에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수고가 곧 싱싱한 한 끼의 식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고로움도 또 즐겁습니다. 자, 다음 곡은 넷 킹 콜 네이처 보이입니다. 자연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노래는 여름 텃밭에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조용한 오후에 잘 어울립니다. 들어보시죠. There was a boy, a very strange, enchanted boy. They say he wandered very far, over land and sea. A little shy and sad of eye, but very wise was he. And then one day, a magic day, he passed my way. And while we spoke of many things, fools and kings, this he said to me: the greatest thing you'll ever learn is just to love and be loved in return. The greatest thing you'll ever learn is just to love and be loved in return. 이 계절의 식탁은 무엇보다 간편하고 신선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불 앞에 오래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만 다행히도 여름 작물들은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제맛을 내는데요.
가지 무침과 토마토 냉국, 또 토마토 샐러드, 바질 페스토 파스타, 루꼴라를 얹은 오픈 샌드위치까지. 자, 텃밭 작물로 즐길 수 있는 요리는 상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아질수록 맛도 깊어지는데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무농약 텃밭 토마토는 갈아서 천연 주스로 마시거나 또 소스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질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향이 강한 허브이기 때문에 정말 딱 한 줌만 있어도 음식 전체의 풍미를 바꿔버립니다. 토마토와 찰떡궁합이라서요. 함께 갈아 만든 바질 페스토는 여름 내내 샌드위치도 좋고 파스타에도 넣고 그리고 샐러드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한 끼 식사를 차리는 것이 또 작지만 확실한 여름의 행복이라는 것, 계절이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과 기다림, 햇살과 물, 그리고 흙내임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나면 텃밭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물을 뿌린 후에 그 흙냄새, 또 멀리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손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물, 그 모든 순간들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바람은 잎사귀를 흔들고 메뚜기와 벌레들의 소리는 자연의 교향곡처럼 들려옵니다. 텃밭은 언제나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작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늘 아래 앉아서 흙냄새를 느끼고 채소 하나를 입에 넣어보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어느새 가라앉히고 제 마음은 다시 잔잔해지고는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여름 텃밭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 수확을 마치고 땀을 닦으면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속 잔잔한 바람을 닮은 곡입니다. 시네마 파라다이스, 오늘은 조시 그로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La bellezza che piena d'allegria io trovo dentro gli occhi tuoi ignaros e magia o realtà se tu fossi nel mio cuore per un giorno potresti avere un'idea di ciò che sento io quando mi abbracci forte a te e petto a petto noi respiriamo non so se sia magia o realtà. Se tu fossi nella mia anima un giorno, sapresti cosa sento in me, che mi innamorai da quell'istante insieme
a te e ciò che provo è solamente amore. Da quell'istante insieme a te e ciò che provo è solamente amore.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풀베개입니다.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마음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죠. 동서 문명이 충돌하던 그 메이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 자연과 예술,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풀베개는 한 화가가 산속에 있는 온천마을 여관에 머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또 예술의 본질을 사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내면의 고요를 통해서 삶을 관조하고요. 조용한 풍경 속에 녹아든 사색의 문장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텃밭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도 풀베개 속 그 사유의 여정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가꾸는 삶이 그 자체로 한편의 문학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상하시는 곡은 아이슬란드의 밴드 시규어로스의 삼스케이티입니다. 반복적인 멜로디 위에 감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연주가 고요한 여름 저녁 사유의 시간과 잘 어울립니다.
텃밭은 땅과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단지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고요. 또 나누는 삶에 대한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시농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연을 닮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응축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다르게 빛나는 그런 잎사귀처럼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텃밭을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인내와 감사, 또 소박한 만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루도비코 아이나우디 아스콜타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 솔로로 구성된 잔잔한 연주곡인데요.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느린 템포, 반복적인 멜로디,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계절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저녁, 고요히 정리하는 텃밭의 풍경과 깊이 깊이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처럼 이 음악은 계절이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게 만드는데요. 텃밭을 정리하면서 마주한 고요한 저녁, 마음 한켠에 번지는 감정을 이 곡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에도 작고 또 따뜻한 수화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텃밭 에세이 류현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슬기로운 안전생활.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 장염과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장염은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세균성 장염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대표적인 세균성 장염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 활발히 퍼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579만 명에 달했으며 특히 6월과 7월에만 각각 60만 명과 69만 명 이상이 장염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름철에는 세균성 장염이, 겨울철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절별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장염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나 외식이 늘어나면 장염 환자도 함께 증가합니다.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데요. 주요 증상은 설사와 복통입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발열과 구토, 물 같은 설사, 배꼽 주변의 복통이 흔하며 세균성 장염은 고열과 함께 격렬한 복통, 피가 섞인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염은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유아나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나 고열로 인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사와 구토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엔 가족 모임과 여행이 늘면서 집단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평소 손 씻기와 음식물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여름 장염 막는 7가지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장염은 간단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염 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을 막기 위한 7대 수칙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하기 등이 기본입니다. 또한 설사 증상이 있을 땐 음식 조리나 준비를 피하고 생선, 고기, 채소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후 도구는 소독까지 철저히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함께 식사한 사람 중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집단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장염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입니다. 집단 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식재료 등이 적절한 온도 관리 없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 및 변질에 주의하세요. 샐러드 등 신선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물은 끓여 마시도록 합니다. 육류와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 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들이나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간 김밥이나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식중독 예방 요령이 따로 있는데요.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생식 제공을 자제하고 익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냄새나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버리도록 합니다. 채소류는 3회 이상 세척 소독하도록 하고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를 끓이거나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싱크대나 조리시설을 세척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죠. 만약 단체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합니다. 현장을 훼손하거나 보관식품을 폐기하는 등 식중독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리 종사자는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지고 2일이 지난 이후에 조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식중독과 장염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방수칙 잘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건강하게 무더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